왕실 문이 열리기 훨씬 전 메건 마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왕실 관련 기사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카고의 조용하고 서민적인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조 줄리아노라는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녀를 공작 부인이자 세계적인 스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티아라 가십거리 그리고 명망 있는 자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중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이처럼 조용했던 시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시기는 막대한 부나 화려한 레드카펫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소박한 삶을 살던 평범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 줄리아노는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사회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관계는 지극히 순수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저 일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두 젊은 연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시작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메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메건의 자연스러운 매력 뒤에는 훨씬 더 큰 야망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개인적인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삶에서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멈추지 않는 추진력은 곧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아노 가족은 시카고의 조용한 동네에서 잘 알려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강한 성품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깊고 확고한 뿌리를 가진 자랑스러운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정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언제나 할머니의 식탁에 모여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겼고 금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족 문제는 외부인에게 공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 완전한 침묵, 그리고 신성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덧없는 인정보다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조가 처음 메건을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메건에게서 크고 야심찬 꿈을 가진 총명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던 연기 오디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글쓰기, 인맥 관리, 그리고 주목받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줄리아노 가족은 그녀의 높은 야망을 신선하게 여겼다. 그들의 삶과는 매우 달랐지만 흥미로웠다. 그러나 가족의 그런 초기 호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서히 집안에 깊은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메건이 한 말 자체보다는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지나치게 매끄럽고 완벽해 보였다. 그녀가 짓는 모든 미소는 지나치게 다듬어지고 연습된 듯했다. 한 가족 친구는 그녀가 어떤 말이든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이상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역사적 사실들이 바뀌기도 했고 그녀가 말하는 시간 순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의 어머니는 어느 가족 대화 중에 특히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메건이 1994년에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기록과 그녀의 알려진 나이는 전혀 다른 시간대를 시사했습니다. 이상한 모순점들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일부 사람들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메건이 공개적으로 밝힌 나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관계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가 이미 자신의 이미지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데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줄리아노 가족에게 그 섬뜩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점점 커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시카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고 거의 비밀스러운 예식으로 진행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의 작고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된 공식 사진은 없었다. 친구나 가족에게 발송된 공식적인 결혼 발표도 없었다.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다. 몇 달 만에 혼인 무효 소송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서류를 봉인하여 대중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존은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짧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타블로이드식 추측에 휘말리는 대신 영원한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메건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소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특정 부분이 그토록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이 묻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누군가로 하여금 결혼 생활 전체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거대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메건과 가족 사이의 갈등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시카고의 짧고 예의 바른 방문은 금세 캘리포니아에서의 장기 체류로 바뀌었다. 조회가 어머니가 걱정하며 거는 전화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돌아온 변명은 언제나 메건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조용한 전통에 맞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조의 아버지는 전통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분이셨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저녁 메건과 마주 앉아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결혼 생활은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나날들 함께하는 일, 그리고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건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알려지고 칭송받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녀의 생각에 조의 조용한 삶은 그런 큰 그림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활기 넘치던 대화는 저녁 식탁에서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방문은 말없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순간들로 변해갔다. 가족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일 뿐이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날 새로운 거대한 비밀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시카고의 조용한 동네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메건이 임신했다는 첫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극적인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줄리아노 부부는 어떠한 공개적인 스캔들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민감한 상황을 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메건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할리우드에서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했다. 1995년 따뜻한 여름 관계자들에 따르면 딸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한다. 이 아이의 출생은 숨 막힐 듯한 짙은 미스터리에 완전히 쌓여 있었다. 이웃들은 나중에 줄리아노 가족 모임에서 낯선 아이를 봤다고 회상했다. 그 아이는 먼 친척의 어린 딸이라고 어렴풋이 소개되었지만 그 후로 아이의 진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다시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시카고 지역 신문에는 기쁜 출생 소식이 실리지도 않았다. 마치 그 이야기가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존은 아이 곁에 머물며 조용하고 보호적인 태도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메건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진학하여 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길은 언제나 꿈꿔왔던 대로 펼쳐지고 있었다. 메건에게 시카고를 떠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줄리아노 가족에게는 절대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건에게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의 결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메건이 자신을 그들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끝났을 때 그 파경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타블로이드 기사나 공개적인 이혼 소송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인 무효 처리가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영구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줄리아노 가족은 메건에게 영원히 절대적이고 깨지지 않는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메건은 이제 깨끗한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노 가족의 닫힌 문 뒤에는 깊은 마음의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아이 방은 수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에게 메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궈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노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조용히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 직후 줄리아노 가족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눈물 어린 작별 인사도 새 주소조차 남기지 않았다. 새벽녘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조용한 집 진입로로 들어섰다. 정고가 되자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오후 이웃들은 인도에 서서 근거 없는 추측들을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조 줄리아노가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쳤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된 것은 몇 달 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클라라라는 여자가 한때 그들의 집 바로 맞은편에 살았었다. 어느 날 오후 클라라는 우편함에 작은 갈색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포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고 이름 없는 해안 마을의 우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를 위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라는 이름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루시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과거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클라라는 은팔찌를 곧바로 동네 성당 신부에게 가져갔다. 신부는 새겨진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클라라에게 당장 마당에서 그 포장을 태워버리라고 엄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은팔찌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기묘한 경고는 가족을 둘러싼 무거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온갖 소문 속에는 매우 끈질기고 충격적인 한 가지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루시아라는 아이는 조의 먼 친척이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메건의 친딸이었고 세상에 숨겨진 존재였다는 것이다. 메건 마클의 어린 시절은 일반적으로 매우 꼼꼼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학 시절에는 매우 이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 학사 일정상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줄리아노 가문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일까요? 줄리아노 가족의 이야기는 그들이 시카고를 떠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의 전화번호는 완전히 끊겼고 사회보장 기록은 국가 시스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던 가까운 친척들조차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단순히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훨씬 후가 되어서야 희미한 단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폐쇄된 은행 계좌가 갑자기 발견되었고, 시칠리아 깊숙한 곳에서는 낯선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서류가 서명되었다.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마을 주민들은 매우 과묵한 부부를 기억했다.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뚜렷하고 강한 미국식 억양이 있었다. 여자는 동네 식료품점 주인에게 자신을 안나 루시아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조셉이라고만 불렸는데 항상 예의 바르고 말이 없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어린 소녀는 거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종종 그 아이는 그저 파도치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고 식료품은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다. 카메라 렌즈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철저히 피했다. 어느 활기 넘치는 여름 축제 때 누군가 카메라를 꺼냈다. 요셉은 즉시 옆으로 비켜서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어색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사진 촬영을 거절했다. 몇 년 후 집요한 언론인들이 메건의 어린 시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공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코모 호수 근처에서 찍힌 매우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행방불명되었던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메건은 좁은 흙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바로 뒤에는 초점이 거의 맞지 않은 채 한 남자가 서 있다. 그는 어린 소녀의 손을 꽉 잡고 있다. 그의 얼굴은 카메라에 직접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자세와 체격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진은 다시 세상에 나온 직후 공공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졌다. 오늘날 시카고에 있는 그 버려진 벽돌집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 동안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이 드신 이웃들은 아주 조용하고 바람 부는 밤에는 무언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메아리치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탈리아의 외딴 해안 마을에서도 그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현지인들은 여전히 영어 단어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줄리아노라는 이름은 마치 오래된 유령처럼 짠 공기 속에 맴돈다. 이는 일부 실종이 단순히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결코 발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2024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에런 베일리라는 열정적인 프리랜서 기자가 에어의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묻혀있던 잊혀지고 먼지 쌓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흐릿한 날짜와 굵은 검은색 줄로 가려진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문서들에는 수수께끼 같은 제이 줄리안이라는 서명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봄 저녁 그의 이메일 수신함에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 찍은 흐릿하고 보정되지 않은 사진 한 장이었다.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화려한 꽃가게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수줍게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공작 부인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파일에 첨부된 디지털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사진은 2015년에 촬영된 것이었다. 이는 메건이 해리 왕자와 약혼하기 정확히 2년 전이었다. 그날 이후 아론이 문의한 모든 사항은 난관에 부딪혔다. 한때 온라인에 존재했던 공공 기록들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듯 했다. 이전에는 협조적이었던 지역 공무원들조차 갑자기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밀라노에서 긴장한 공증인은 극비리에 진행된 법적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추적 불가능한 역의 신탁과 관련된 거액의 금융 거래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 영국 신문은 기묘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왕실 대표가 극비리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대사관에 엄청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탈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을 신청했는데 공식 서류에 아버지의 성을 줄리아노로 출생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가 과장된 것일까요? 나폴리 근처에 주둔했던 한 노년의 가톨릭 신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단단한 돌에 심어도 결국에는 깊은 뿌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에런 베일은 여전히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잇는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믿습니다.